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받는 수술, 바로 백내장 수술이라고 합니다. 한 해 백내장 수술 건수만 70만 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백내장은 주름살이나 흰머리 같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노화 현상이고요. 대표적인 노인성 안질환이기도 합니다. 눈앞이 탁해지고 시력이 약해지는 증상 때문에 자칫 노안과 헷갈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안과 전문의 신영주 교수를 모시고요. 백내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셔보죠.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침 시간에 와주시기 힘드셨을 텐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들이 안과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셔서 저희가 꼭 모시고 싶었거든요. 백내장이라는 게 사실 국민병이다, 뭐 눈의 성인병이다 이렇게도 불리더라고요. 맞는 건가요? 백내장이라는 거는 되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대부분 다 생기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40대에 벌써 백내장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잘 안 보이게 되는 병이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병인데 이 백내장이 생기는 게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나이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대부분 다 생깁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40대에 벌써 수술을 하셔야 될 정도로 심하신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보니까 90세에도 수술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진행에는 좀 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백내장의 원인 하면은 나이라고 보면 되나요? 가장 큰 원인은 노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나이고요. 그 외에 이제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포도막염이라든지 당뇨병, 그다음에 고혈압도 위험 인자가 될 수가 있고 비만이라든지 흡연도 백내장의 위험 인자가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다쳐서 생기는 백내장도 있고 선천 백내장도 있고 좀 다양한 원인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나이입니다. 예. 그러면 이 백내장이라는 게 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정체 문제가 생겨서라는 건데 수정체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수정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이제 투명하고 탄력성이 좋다가요. 나이가 들면서 여기에 산화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 안에 있는 단백질이 응집되고 그래서 불용성 단백질 생기고 그러면 혼탁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혼탁해져서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젊은 사람들도 요즘은 백내장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런 거는 이제 뭐 나이 때문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뭐 질환이나 약물 뭐 이런 게 이제 원인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백내장의 위험 인자로 당뇨병 혹은 뭐 비만, 고혈압 이런 대사성 질환도 많이 보거든요. 이런 대사성 질환이 요즘 젊은 나이에도 잘 생기는 추세인 게 이제 한 가지 원인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래서 시력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뭐든지 이제 보고서 뭘 하게 되는 그런 때가 되어가지고 이게 조금만 백내장이 생겨도 더 괴로워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더 백내장 증상을 잘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젊은 때 겪는 백내장과 노화로 인한 백내장의 증상이 조금 다를까요? 이제 백내장 자체는 증상이 뿌옇게 돼서 좀 비슷한데요. 백내장의 모양에 따라서 증상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핵백내장인 경우에는 이제 낮보다 밤에 잘 안 보이고요. 그다음에 수정체가 뒤쪽 백내장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후낭화 백내장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데를 보려고 한다든가 낮에 밝은 데 갔을 때 더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보통 후낭화 백내장은 이제 약물과도 같이 관련이 있다고 봐서 젊은 사람들이 백내장이 올 때는 이 후낭화 백내장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백내장에도 종류가 있나 봐요. 네, 그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종류가 좀 있습니다. 예. 몇 가지 정도가 있어요? 다양하게 있는데요. 일단 전낭 백내장, 피질 백내장, 핵 백내장, 그 다음에 후낭화 백내장에서 한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중에서 우리가 좀 가장 많이 겪는 백내장 종류가 몇 가지 정도일까요? 가장 흔하게는 나이 들어서 생기는 백내장은 핵백내장과 피질백내장이 많고요. 당뇨병과 관련돼서 생기기로는 피질백내장이 좀 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고혈압과 관련해서는 핵백내장이 좀 더 위험 인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스테로이드라든지 이런 약물에 의해서 생기는 백내장은
후낭화 백내장이 조금 더 흔한 것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실 때 그런 백내장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 얘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런 뭐 행백내장 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일단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위치에 따라서 증상들이 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뿌옇게 보인다는 것은 이제 비슷한데요. 동일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내장이 생기면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근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정체의 굴절률이 달라지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제 수정체 근시가 생겨서 가까운 데가 안 보이시던 분들이 이제 보이시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후낭화 백내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밝은 데서 더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뭔가 눈앞이 약간 뿌옇게 보이기 시작하네 이러면 백내장이다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뿌옇게 보이는 다른 안과 질환이 또 있나요? 뿌옇게 보이는 다른 안과 질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력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일단 안과를 방문하셔서 원인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잘 안 보인다는 이 시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가장 대표적인 거는 백내장이지만 네. 시력이 떨어지는 질환으로서는 망막 질환도 있고 시신경 질환도 있고 녹내장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안과를 방문하셔서 이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망막 질환도 앞이 좀 뿌옇게 보이는 게 좀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백내장하고 헷갈리는 게 노안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노안의 증상하고 헷갈리나요? 어때요? 이제 노안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체가 이제 둘 다 노안이나 백내장이나 다 수정체의 질환입니다. 노안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체가 딱딱해져서 원래는 이제 자동 초점 기능이 눈에 있는데 그 자동 초점 기능이 안 좋아진 게 이제 노안이고요. 네. 그래서 먼 데를 볼 수가 있는데 가까운 데를 볼 때는 초점이 잘 안 맺혀지는 것 이게 노안이 됩니다. 백내장은 수정체 자체가 뿌옇게 혼탁해진 거기 때문에 네. 먼 데나 가까운 데나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백내장하고 노안은 증상 자체가 조금 다르긴 한데 일반인 분들은 약간 헷갈려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좀 뿌옇게 보이는 거랑 약간 가까운 데가 좀 이렇게 초점이 잘 안 맞아지는 거랑 그럴 때 증상을 조금 비슷하게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병원에 갔을 때 약간 노안 증상도 있으시고 백내장 초기 증상이 있습니다라고 들으신 분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두 가지 수술을 함께 할 수도 있나요? 라는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예. 노안 수술은 요즘에 이제 많이 나와 있는 게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다초점 인공 수정체를 눈 안에 삽입하는 수술을 보통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백내장 수술을 할 때에는 백내장을 적출을 해내고 그 안에 인공수정체를 넣게 되는데 이 인공수정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단초점, 초점이 하나의 인공수정체를 많이 써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인공수정체에 대한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다초점 인공수정체도 여러 가지로 기술이 사용돼서 나와서 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게 되면 원거리, 근거리를 같이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원거리, 근거리를 볼 수 있어서 노안 교정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단초점 렌즈를 삽입할 때와 다초점 렌즈를 삽입할 때 다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단초점 렌즈를 삽입을 하게 되면 사실 노안이 온 것과 같아서 이제 먼 데에다가 초점을 맞춰 놓으면 가까운 데 볼 때는 돋보기를 쓰셔야 되고요. 근데 저희가 인공수정체 도수를 조절해서 근거리를 볼 수 있게 근시로 만들어 놓으면 가까운 데는 이제 안경을 벗고 볼 수 있지만 먼 데를 볼 때는 안경을 쓰고 봐야 되고 안경을 쓴 상태에서는 근거리가 안 보이니까 또 안경을 벗고 봐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맞춰 놓으니까. 예, 대신에 이제 상이 굉장히 선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그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거리, 원거리, 혹은 근거리, 중간거리, 혹은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 아니면 이제 연속 초점 이런 식으로 인공수정체가 나와 있는데 종류가 다양하네요. 네, 생활 습관에 따라서 조금 이거를 다르게 해야 되는데요. 여하간 이렇게 하면 원거리, 근거리를 볼 수 있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편한 면이 있는 대신에 대비감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빛 번짐 이런 게 좀 생길 수가 있어서 예, 그런 단점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다초점 렌즈 안경을 쓰시거든요. 근데 그게 가끔씩 초점이 안 맞을 때가 있어서 조금 불편해 하시던데 그런 거는 렌즈를 삽입할 때는 없나요? 다초점 안경이랑 이제
그 다초점 인공 수정체랑은 이제 형태가 좀 많이 다릅니다. 다초점 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는 위에는 먼 데를 보고 그 아래쪽에는 이제 근거리를 보게 안경이 부분 나눠져 있는 거고요. 네. 다초점 인공 수정체라는 거는 동심원으로 되어 있어서 원거리 근거리가 동심원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이 형태랑 기술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은 없다. 네. 그렇군요. 지금 문자창으로 질문들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윤남훈님, 난시 때문에 백내장이 오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백내장 때문에 난시가 올 수도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난시는 각막의 문제, 보통은 각막에서 생기는 건데요. 난시 때문에 백내장이 오지는 않지만 수정체의 굴절률이 변하면서 백내장 때문에 난시가 올 수는 있습니다. 예. 이 수정체라는 게 이제 부분 굴절률이 변하면 그것 때문에 난시가 오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 수정체 난시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백내장을 치료를 하면 난시도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제 백내장 때문에 난시가 온 거라고 할 것 같으면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난시도 같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만약에 각막에 난시 때문에 난시가 있는 경우라면 요즘에는 이제 난시용 인공 수정체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난시 축에 맞춰서 인공 수정체를 넣게 되면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난시도 같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게 철저하게 검사가 돼야겠네요.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게 왔고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검사를 한 뒤에 수술을 해야 이런 것들이 다 잡힐 텐데 네. 수술이 완료되고 나서 만약에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내가 뭐 난시 때문에 뭐가 왔고 뭐 이런 것들이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 검사가 된 다음에 수술이 된 다음에 나중에 이게 원인이 알고 보니 이거더라. 재수술이 가능합니까? 인공수정체 교환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인공수정체 교환술은 사실은 그냥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제 인공수정체 자체가 이 눈 안에서 오래 있게 되면 주변이랑 유착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빼내는 게 조금 더 어려워지고 이제 저희가 인공수정체를 눈 안에 집어넣을 때는 똘똘똘똘똘 말아서 넣으면 눈 안에서 얘가 쫙 펴지거든요. 근데 뺄 때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인공수정체를 잘라서 이거를 조각조각 내서 보통은 빼게 되는데 그 과정이 넣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굴절 이상이 심하거나 이게 저희가 인공수정체를 이렇게 계산해서 넣으면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하고서 넣게 되는데 그게 생각과 다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인공수정체 교환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초점 인공수정체나 단초점 인공수정체가 이제 너무 특히 다초점 인공수정체에서 빛번짐 이런 게 심해서 환자분들이 못 견디실 것 같으면 그거를 빼서 교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가면 이게 유착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거를 보통 6개월 수술을 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만약에 뭐 문제가 생겨서 교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6개월 이내에 하는 거를 권장하고 있다. 저희 남편은 56세입니다. 작년에 왼쪽 눈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요. 한쪽에 백내장이 생기면 다른 한쪽도 꼭 백내장이 생기나요? 아니면 안 생길 수도 있나요? 유혜영님 물어보셨네요. 그것도 좀 약간 사람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대개의 노화에 의한 백내장은 이제 양쪽 눈이 다 비슷한 경향을 좀 띠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슷하니까 이 눈하고 반대쪽 눈하고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한 눈만 심하신 분도 있어요. 예, 그럼 한 눈을 수술하고 반대쪽 눈은 별로 심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백내장이 심해지거나 더 올 때까지 그냥 두고 보기도 합니다. 4314님도 물어보셨어요. 자외선 차단 안경이 백내장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그 백내장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이 산화 스트레스라고 보는데 자외선이 이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자외선을 이제 차단해 주는 것이 백내장을 생기거나 진행을 하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외선을 차단하는 선글라스를 쓴다든가 모자를 같이 쓰는 것들을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백내장도 혹시 유전적인 영향이 있습니까? 모든 이 몸은 다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에다가 환경적 요인이 같이 합쳐져서 항상 생기는 거기 때문에요. 예, 백내장도 선천백내장도 있고 유전백내장도 있고 그렇고요. 그거 외에도 아무래도 이 몸 자체가 사람은 부모님을 닮기 마련이어가지고요. 유전적 요인도 그 외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4503님, 백내장 수술은 몇 세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요? 연세가 80세 정도로 많으신데 하실 수 있을까요? 백내장 수술은 연세가 아무리 많아도 할 수는 있습니다. 뭐 백 몇 살까지도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전신적 컨디션이 나쁘면 좀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부분 마취라 가지고요. 대개는 이제 수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질문 사항을 먼저 훑어보다 보니까 조금 순서가 바뀐 것 같긴 한데 백내장을 앓고 있다. 일단 검사를 하러 병원에 가겠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내릴 때 어떤 검사들을 실시하는지 이거부터 좀 들어볼까요? 가장 이제 병원에 가서 하는 검사는 이제 시력 검사, 그다음에 굴절 검사, 안압 검사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방에 들어가서 세극등 검사를 해서 백내장이 얼마나 있는지를 좀 보게 됩니다. 그게 어떤 검사예요? 세극등 검사는 이제 안과 방에 들어가면 세극등 현미경이라고 안과 의사들이 항상 하고 있는 그 장비가 있어요. 그걸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눈이 크고 좀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잘 보려고 하면 눈을 산동해서 백내장을 잘 보게 되고요. 이제 산동해서 보게 되면 백내장의 위치라든지 뭐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알게 됩니다. 눈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 건가요? 약을 넣는 거고요. 눈을 확대해서 보는 건데요. 눈을 이 세극등 현미경은 눈을 확대해서 보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산동이라는 것은 눈에 약을 넣어서 이 동공을 키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수정체가 굉장히 잘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 검사를 할 뿐만 아니라 눈 안에 다른 이상이 있는지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망막 검사라든지 녹내장 검사들도 이제 같이 수행을 해서 환자분이 시력이 떨어졌으면 이것이 원인이 정말 백내장뿐인지 다른 원인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찾아보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백내장 수술을 하기 전에는 저희가 인공수정체 도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공수정체 도수를 재는 검사도 추가를 하고요.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각막 내피세포가 이제 이게 손상을 받으면 각막 부종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각막 내피세포 숫자 세는 이런 검사들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검사를 하고 수술을 하네요. 막 검사 많이 하고 합니다. 안압 검사가 바람 툭 부는. 네, 맞습니다. 비접촉 안압 검사죠. 그런 검사들도 많이 한다. 평소에 백내장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안과 검사들을 좀 꾸준히 해보는 게 좋아요? 정기적으로 안과를 보셔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 외에 안경점 가도 이렇게 안과 검사 비슷하게 하잖아요. 시력 검사도 하고. 그런 데서 검사하는 것만으로도 좀 충분한가요? 어때요? 일단 시력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되겠고요. 그 외에 지금 당장 시력에서 근데 이제 시력이라고 하는 게 이 시력판으로 보는 거는 그 대비를 굉장히 세게 해서 까만색과 흰색의 그 대비를 가지고 보는 검사거든요. 그래서 그 검사만으로는 거기서는 시력이 잘 나와도 사실은 백내장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뿌옇게 보이시거나 불편하시면 안과를 찾아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백내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초기 백내장, 약간씩 뿌옇게 보이기 시작했다 했을 때 이제 진단을 받아보니 초기 백내장이다. 반드시 초기 백내장부터 수술을 해야 됩니까? 어때요? 초기 백내장부터는 보통 수술은 하지 않고요. 초기 백내장이고 시각적 기능이 괜찮고 이러면 그냥 좀 두고 봅니다. 백내장을 좀 지연시키기 위한 약물도 나와 있긴 한데 사실 효과는 그렇게 좋지는 못하고요. 그래도 이제 그 약물들이 대개는 항산화제 계열이라 이제 백내장을 좀 그래도 지연시켜 볼까 하는 목적으로 이제 좀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대로 지켜보자라고 하면 어쨌든 계속 진행이 되는 거라 환자 입장에서는 조금 두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백내장을 어떻게 치료하는 그러니까 초기라도 이렇게 계속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얘기해 주시거나 이런 건 없을까요? 지금은 사실 백내장을 완전히 막거나 예방할 수 있거나 이런 방법이 나와 있는 거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외선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쓴다든가 모자를 쓴다든가 혹은 백내장을 이제 유발하는 약물 중에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 계열인데 이러한 약들을 쓰지 않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혹은 이제 녹황색 채소를
이제 뭐 많이 먹어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 완전히 백내장을 막을 수 있다던가 이런 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위험 인자들은 많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당뇨, 뭐 고혈압, 비만, 흡연 뭐 이런 건 있으니까 이 중에서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걸 좀 건강하게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초기 백내장인데 좀 지켜보자 하면서 위험 인자들을 줄였을 때 초기 백내장에서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이 진행 속도는 사람마다 다 틀려가지고요. 아직 어떻게 하면 이것을 멈출 수 있을까에 대한 명확한 그런 연구는 제가 아직 본 적은 없고요. 예, 근데 이제 백내장이 한번 생기면 없어지지는 않고 이제 진행을 하긴 하는데 이제 천천히 진행하는 게 좋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을 줄여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술을 할 때 앞서 이제 단초점과 다초점 렌즈를 삽입해서 수술을 하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술을 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과 수술하면 개안 수술처럼 뭔가 이렇게 확 하고 잘 보일 것이다 이렇게 기대들을 하고 이제 수술을 하시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도 백내장 수술은 돋보기나 안경 착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아까 단초점 인공수정체랑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말씀을 드렸는데 초점이 하나인 인공수정체를 넣게 되면 이제 대개는 이제 먼 데에다 도수를 맞추거든요. 그러면 근거리를 볼 때는 돋보기를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대개는 이제 근거리도 웬만큼 볼 수가 있고 원거리도 웬만큼 볼 수가 있지만 가까운 데를 아주 자세하게 보고 싶을 때에는 약한 도수의 돋보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안과 비슷해지는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수술을 하고 나면 백내장은 재발은 하지 않는 건가요? 백내장은 이제 수정체 유화술을 써서 다 적출을 하기 때문에 백내장 자체가 재발하는 건 아니고요. 백내장을 할 때 수정체 껍데기를 남겨놓거든요. 네. 그 안에 인공수정체를 넣기 위해서. 그럼 이 수정체 껍데기가 시간이 가면 뿌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 뿌옇게 되는 게 빨리 올 수가 있는데요. 네네. 뿌옇게 되면 마치 백내장이 재발한 것처럼 시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재발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는데 실제로는 백내장이 재발한 건 아니고 그 수정체 낭이 뿌옇게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외래에서 레이저 시술을 하면 손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2467님이 백내장 수술을 받고 나서 후발 백내장이 또 발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레이저 치료를 하라고 하는데 이 레이저 치료 위험하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 레이저 치료는 대개는 그렇게 차라리 그냥 백내장 수술하는 게 더 어렵고요. 레이저 시술을 하는 거는 훨씬 더 쉽기 때문에 한 뭐 10분 정도면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교수님은 이렇게 수술을 하시는 입장이지 받으시는 입장은 아니니까 이걸 여쭤봐도 되나 싶긴 한데 백내장 수술 아프지 않습니까? 백내장 수술 요즘에는 근데 이제 마취를 옛날에는 이제 구 마취 이런 거를 했는데요. 요즘에는 그냥 안약 마취나 이제 그냥 조그맣게 주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래서 그래도 수술 괜찮아요? 네, 그래도 이제 괜찮습니다. 대개는 그래서 이제 그것만으로 표면 마취는 되니까 웬만큼 아프진 않은데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안압이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안압이 올라갈 때는 좀 아플 수 있습니다. 근데 대개는 참을 만한 아픔입니다. 그렇군요. 3530님 백내장 수술은 한 번만 가능할까요? 63세 엄마가 예전에 백내장 수술을 하셨는데 요즘에 다시 눈이 침침하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이 아닌 다른 거를 권하시나요? 어때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안과를 가셔서 한번 원인이 뭔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백내장 수술을 이미 대개는 인공수정체가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그 인공수정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아주 드물게 그 인공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너무 혼탁해지면 인공수정체를 이제 어려워도 교환술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대개는 괜찮은 경우가 많고, 근데 연세가 드셔서 눈이 침침해지는 경우에 또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는 안구건조증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 혹시 망막이나 시신경이나 이런 데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안과를 가셔서 눈이 정말 어떠한 상태인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수정체를 삽입하신 경우에 망막이나 시신경에 문제가 있다. 수술도 가능한 거죠? 그럼요. 예. 네, 그렇군요. 수술을 하신 상태라서 또 수술이 가능한가 이게 좀 궁금했어요. 예.
5256님도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 질문이 많네요. 시력이 좋지 않아서 라식 혹은 라섹을 하고 싶은데 백내장이 살짝 있다고 합니다. 30대 초반인데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라식이나 라섹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백내장이 살짝 있는데 예. 있는 상태에서 라식이나 라섹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요. 라식이나 라섹을 못할 거는 아닌데요. 이제 백내장이 있으면 그 백내장이 이제 대개는 조금씩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백내장 수술을 해야 할 때 이제 인공수정체 도수를 계산을 할 때 라식이나 라섹을 한 경우는 도수 계산이 조금 더 에러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옛날보다 도수 계산하는 것도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많이 맞기는 하는데 그래서 생각지 않은 원시가 생긴다든가 생각지 않은 백내장 수술 후에 근시가 생긴다든가 이래서 인공수정체 교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왕왕 생깁니다. 그럼 지금 이분에게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예, 지금 도수라든지 환자분의 도수라든지 환자분의 눈 상태를 사실은 봐야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 그렇군요. 최경수님도 질문 주셨는데요. 백내장 수술 후에 시력이 더 떨어지는 건 아닐까요? 걱정이 돼요. 이런 말씀 주셨어요. 백내장 수술 후에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시력이 더 떨어지는 그 전보다. 그게 어떤 뜻인지 지금 약간 고민이 되는데요. 예.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할 때는 백내장이 대개는 있으니까 수술을 하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그 백내장을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넣는 것만큼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술 전보다 시력이 더 떨어지지는 않고 대개는 수술 전보다 이제 더 좋아지는 거를 이제 기대하고 그렇죠. 하는데요. 네. 이제 가끔 망막이나 시신경에 이상이 있거나 안구건조증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해도 이 시력이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틱한 시력의 변화를 기대를 했다가 그 정도가 아닐 때 이제 아닐 수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실망을 하시는 경우들이 네. 있는데 더 떨어지지는 않는다. 네. 그런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3769님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되는 시간 어느 정도 걸릴까요? 수술하고 나서 회복되는 시간은 이제 보통 일주일 동안은 눈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세수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예, 절대 다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은 물수건으로 닦고 머리도 이제 이렇게 머리 감는 것도 뒤로 해가지고 눈에 물이 안 들어가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안약 잘 넣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이제 일상생활로 완전히 이제 복귀를 해서 사우나 갈 수 있고 이런 거는 힘든 운동을 할 수 있고 이런 거는 한 달은 지나서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뭐 직장인들 출근 가능한가요? 이런 말씀하셨는데 일단 머리 감는 거나 이런 것들만 해결이 된다면 출근은 바로 가능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만약 사무직인 경우면 한 일주일이면 일단 출근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8003님도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교수님 노래 들을 시간도 없네. 그냥 이렇게 질문 들으셔가지고. 8003님.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요. 다초점 렌즈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양쪽 눈에 모두 이물감이 조금 있어요. 그럴 수가 있나요? 이물감은 이제 어떤 거냐면 대개는 안구건조증입니다. 저희가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칼이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서 거기가 이제 각막 신경이 좀 잘렸다가 다시 이제 재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그럴 때 이제 느껴지는 게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저희가 안약들을 쓰는데 그 안약들이 안구건조증을 좀 이렇게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이물감은 백내장 수술 자체라기보다는 이제 안구건조증과 관련돼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한 거는 진짜 안구건조증인가 하는 것은 병원을 방문을 하셔서 이제 눈물막 깨짐 시간이라든지 눈물 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구 표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고서 진단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안과 교수님이시니까 환자분들이 그렇게 인공 눈물 넣으라는 얘기를 그렇게 안 들으신다면서요. 그 처방을 내려주시면 네. 그렇게 그 말 안 해. 그게 그렇게 중요한데 네. 그 중요성을 그렇게들 모르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인공 눈물을 잘 못 넣으시는 분들은 이제 눈물 내려가는 길을 막아보기도 하죠. 네. 그렇지만 이제 인공 눈물이 좋긴 좋습니다. 예. 안구 건조증에 대한 부분, 그래서 눈이 뻑뻑해서 이물감 같은 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백내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안과 전문의 교수님과 함께 이런 얘기도 주셨네요. 1년에 한 번씩 안과 가서 검진을 하는데요. 백내장에 대해 알고 싶었는데 교수님 덕분에 많이 알게 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이런 얘기도 주셨는데 백내장 수술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당부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아니면 뭐 예방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안구에 대한 아니면 백내장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좀 고민해야 된다. 아니면 이런 거는 좀 지켰으면 좋겠다. 생활수칙 같은 거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내장의 위험 인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줄이는 게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으시는 게 역시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빨리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 적절한 시기에 이제 백내장 수술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냥 백내장 수술을 이제 너무 초기에도 받는 게 좋지는 않지만 이제 적절한 시기에는 받아야 되는 게 백내장이 너무너무 딱딱해지면 저희가 보통 초음파 유화술을 써서 백내장을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 시기 초음파 유화술로 뽀개지지 않는 그런 시기가 돼버리면 그때는 정말 크게 째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백내장을 통째로 꺼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합병증의 위험성도 커지고 그다음에 크게 째기 때문에 난시가 생겨서 수술 후에 시력 회복이라든지 난시 회복에 대한 이것도 굉장히 시력이 돌아오는 데까지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 백내장이 너무너무 오래되면 그 안압이 올라서 녹내장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응급으로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는 수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녹내장까지 오면은 시력이 아예 녹내장이 와서 안압이 오르면 이제 그 다음엔 시력 예후가 훨씬 떨어지죠. 그렇죠. 합병증까지도 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조금이라도 시력이 좀 안 좋아진다. 나 무조건 노안이야. 그냥 이렇게 가볍게 여길 게 아니라 일단 안과에 가서 검사를 좀 받아보셔라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어렵게 이렇게 오전 시간에 자리를 또 해주셔서 많은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안과 전문의 신영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